돈이 되는 투자, 돈 투 스쿨. 이번 시간은 Price Sales Ratio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Price Sales Ratio. 결국 주가와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Price Sales Ratio를 구할 때는 현재의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눕니다. 가장 최근의 매출로 나누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Trailing 12 months PER 할 때랑 똑같이 TTM 개념, 그러니까 직전 4분기의 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직전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2분기, 1분기, 2019년도 4분기, 3분기 이렇게 직전 4분기의 매출액, 분기 매출액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현재의 시가총액을 그 값으로 나누게 되면 트레일링 PSR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미래 전망, 내가 올해 연말에 이 회사의 매출액을 얼마로 보겠다 하면은 미래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 Price Sales Ratio가 또 Forward 개념이 되겠죠. 미래 전망.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매출 추세가 반기에 2배 이상을 갈 것 같아. 그럼 반기 실적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추정을 해서 PSR을 구해보면 좀 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정치에 맞는 PSR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왜 PSR이 더 많이 쓰이냐 하면은 사실 앱 생태계,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나 등등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무조건 빠르게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핸드폰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여러 개 많이 깔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죠. 근데 유튜브와 비슷한 서비스 몇 가지를 보진 않습니다. 이커머스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 살면 아마존을 하는 거고 중국에 살면 알리바바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SNS를 한다고 그러면 카카오톡을 하게 되고 검색을 한다고 하면 네이버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카테고리별 1등 회사가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한 지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이렇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되게 잘 먹혔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1등 기업한테 압도적인 가치가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나 데이터 플랫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확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은 되게 한정적이다, 이런 유한한 자원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1등 카테고리 킹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큰 베네핏을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Price Sales Ratio가 지금 PER이나 다른 어떤 가치평가 매트릭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PSR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마존의 PSR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의 PSR이 현재 시점에서 매크로 트렌드의 계산에 의하면 4.95, 거의 5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2008년도 뭐 2012년도, 14년도 계속 2점 몇 대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2018년도 4.5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3배까지도 떨어졌다가 2020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5에 육박하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대평가 측면에서도 아마존의 어떤 PSR이 과거보다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마존의 상대 주가는, PSR로 평가하는 상대 주가는 지금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비교해 보면은 가장 비싼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유 몇 가지 저는 뭐 합리화를 한다고 보면은 아마존이 과거 2010년대 초반보다는 이익성이 훨씬 좋아졌다. 그 사이에 이제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나 뭐 이커머스와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새로운 사업에서 또 수익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 오프라인 유통 물류에 대한 도미넌스, 그 지배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걸 감안하면 상대가치 평가가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다. 본질이 더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존의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 평가도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 있고 한국에서 뭐 서학 개미 운동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 가장 1등 기업이죠.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기업이 테슬라죠. 참고로 저는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고 뭐 앞으로도 안 살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연말에 한번 글을 썼었던 것 같은데 올해 연초인가 테슬라 PSR이 3배가 안 될 때 글을 썼었어요. 이때 상대가치 쌌다 이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PSR이 3배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거 되게 싼 거다. 사람들이 이때도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해서 지금은 PSR이 15배 수준이 됐습니다. 네. PSR 15배는 뭐냐면 순이익, 그러니까 PER이 15배도 아니고 앞서 영상에서 PER이 역사적으로 15배면은 이게 평균값이라고 얘기했던 전문가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잖아요. 매출은 보통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PSR 1배에서 2배 사이가 맞아요. 그것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존을 봤으니까 이제 뭐 PSR이 3배도 될 수 있고 5배도 될 수 있구나 보는 거지만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매출액을 15년 동안 합쳐야지 기업 가치가 나와요. 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PSR이 10배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매우 높은 가치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근데 과거에 이제 2012년도에 PSR 20배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주가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힘든 기간을 오랫동안 버텼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빨리 기업의 성장을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이 실제 성장하는데 요건 지금 실제 매출액이 이게 점진적으로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PSR 15배라고 하면 상당히 미래적인 가치를 많이 이미 다 가격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테슬라를 뭐 5년 10년 올인해서 나는 영원히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들도 있으시겠으나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면 매우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PSR 10배 넘어가는 기업들 꽤 많이 투자합니다. 네. 1년에 뭐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다거나 뭐 정말 다양한 어떤 산업의 그 융합의 포인트 중간에 있는 그리고 그 산업이 막 혁신적으로 막 꿈틀거리면서 변하는 상황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항상 PSR이 10배 넘어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비중을 절대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을 넘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키한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네. 언제 이게 반토막이 나도 전혀 뭐 문제가 없을 만큼 그만큼 높은 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후이아라고 중국의 e스포츠 스트리밍 분야에서 1등 하는 회사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예요. 보면은 한때는 뭐 6배, 7배 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매출이 막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웃겼죠. 매출이 막 늘어나는데 매출은 전혀 떨어진 적이 없어. 매출이 견조하게 늘어나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네,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뭐 이쯤 샀어요. 되게 괜찮은 타이밍에 사서 4월인가 5월인가 사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한 50% 냈나요? 그런데 사실 그때 로직도 뭐였냐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지네? 이게 근데 시장에서 반응은 되게 좋은데 텐센트가 완전 이제 압도적인 주주가 되고 이 산업을 완전 인터그레이션 하려는 의지가 막 보이는데도 주가는 떨어져. 이상하잖아요. 네. 산 거죠.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상대 가치 평가가 PSR이 역대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이유는 주가는 떨어지는데 매출은 늘어나니까. 이럴 때 투자하는 건 되게 타이밍이 괜찮은 거죠.
예, 그렇게 투자한 다음에 지금은 매출도 늘어나고 주가의 그 프라이스 PSR도 늘어나는 거죠. 예, 이거 되게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회사는 이제 아마존도 PSR이 한 5배인데 후야야말로 한 5배까지 올라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다른 비교 대상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충분히 5배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기업만 더 볼게요. 예. 요 기업은 이제 그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의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 2013년도 뭐 10년도 막 3배 갔다가 한때는 또 5배 갔다가 또 5배 갔다가 지금 7배 그러다가 최고점이 12.6배. 그러니까 이게 10배를 넘어가면 진짜 비싼 거야. 10배로 비싼 거고 가서 다시 매출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졌어. 주가는 떨어졌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 뭐 등등 이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든 이유도 있고 성장세가 과거만하지 못하다 막대한 어떤 컨텐츠 투자가 일어난다 다양한 우려가 있어서 PSR이 6.4배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각광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0배 딱 찍었어요. 10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 PSR이 10배가 안 넘어가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PSR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PSR이 더 올라가는 거를 전 기대는 하진 않아요. 매출이 더 늘어날 걸 기대를 하지. 저는 이제 넷플릭스의 그 다양한 다양한 어떤 컨텐츠, 아프리카 컨텐츠, 남미, 뭐 스페인, 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의 위력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10배의 PSR이 다소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지만 과거에 뭐 한때 12배도 갔었던 이런 넷플릭스인데 PSR은 더 안 오르더라도 매출이 들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PSR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데이터 생태계 유니콘 기업들 그리고 순이익을 못 내는데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는 어떻게 구한다? 현재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가 된다라는 거죠. PSR. 자, 그럼 돈이 되는 투자 돈투스쿨 PSR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